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6권. 가야인이 바다 건너 외나라로 간 사연은? 가야는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까? 며칠 새 차론의 공방은 이번 전쟁에 쓰일 무기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공방 창고에는 어느덧 수천 개의 쇠 화살촉과 칼이 쌓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야의 비밀 무기 쇠 투겁창을 만들 것이다. 차로 아버지가 일꾼들을 모아놓고 쇠 투겁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쇠 투겁창이 겉보기에는 짧아서 우습게 보이지만 창 끝에 찔리면 치명적이지. 차로 아버지는 기존의 다른 창과 투겁창을 진흙더미에 찔러 보이며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보거라. 일반 창으로 찔렀을 때는 얇고 길쭉한 구멍이 파이지만 쇠 투겁창으로 찔렀을 때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굵게 구멍이 파이지. 와, 정말 일반 창에 비해 구멍이 훨씬 더 크군요. 모두 열심히 만들어주게. 쇠 투겁창 만드는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자 차로 아버지는 갑옷과 투구 제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방어 무기 중 으뜸은 갑옷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튼튼한 갑옷을 만들어낸다면 적들이 어찌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잘 보거라. 여기 사람의 몸통처럼 생긴 나무틀 위에다가 철판을 이리저리 둘러 씌우고 망치로 두드려서 모양을 잡아가며 갑옷을 만들면 된다. 투구 만드는 방법도 이와 같아. 공방 일꾼들은 다시 밤낮으로 철판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차로도 서툴지만 힘을 보탰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군사들이 입을 철판 갑옷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차로 아버지는 왕자님이 입으실 찰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찰갑옷은 비늘처럼 생긴 작은 쇠조각을 이어붙여 만든 갑옷으로 철판 갑옷을 입었을 때보다 활동하기가 훨씬 편했습니다. (399년) 어느 안개 낀 새벽, 가야 부대가 신라로 향했습니다. 맨 앞에는 철판으로 만든 갑옷, 투구, 목가리개를 걸치고 강력한 쇠 투겁창을 든 기마 부대가 웅장한 쇳소리를 내며 앞으로 진격해 나갔습니다. 그 뒤를 칼과 방패를 든 보병과 외나라에서 온 병사들이 촘촘하게 대열을 만들어 따랐습니다. 이어서 활과 칼 등 각종 무기와 병사들이 먹을 양식 등을 실은 수레가 뒤따랐습니다. 가야가 쳐들어왔다! 신라군은 철기로 무장을 하고 나타난 가야군을 보자 겁에 질렸습니다. 가야의 쇠 투겁창 맛을 봐라! 가야의 기병들은 강력한 쇠 투겁창을 휘둘렀습니다. 으악! 쇠 투겁창이 지나는 곳마다 신라 군사들이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가야의 쇠 화살을 받아라! 쇠 화살촉을 박은 가야군의 화살은 무서운 속도로 날아가 신라 군사들의 가슴과 팔다리에 꽂혔습니다. 그렇게 가야군은 신라의 성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신라의 수도 서라버리 코앞이다! 이번 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는 이시푸멍의 아들 김질왕자가 외치자 모든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시각 신라의 뇌물 마립가는 속이 탔습니다. 고구려로 간 사신에게서는 아직 소식이 없느냐? 신라는 가야와 외나라가 쳐들어오자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청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야군과 외나라군이 지르는 함성이 하늘과 땅을 뒤흔들 듯이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사옵니다. 가야군이 방금 서라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폐하, 이러다간 서라벌이 온통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신라궁 월성 안에서는 나가 싸우자는 주장과 성문을 굳게 지키고 고구려의 지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 속에서 뇌물 마립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왜 이 전쟁에 끼어들었을까? 400년 9월, 왕자님, 큰일 났습니다. 고구려의 광기토 대왕이 군사 5만 명을 보냈다옵니다.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청한 모양입니다. 뭐? 고구려군이 오고 있다고? 사실이냐? 예, 왕자님. 그렇다 하더라도 고구려가 왜 이 싸움에 끼어드는 걸까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원래 우리와 친한 외나라와 백제,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통해 정복한 신라가 모두 한편이 된다. 그때 우리 남쪽의 세력이 고구려를 위협할까 봐 신라를 도와주는 것이겠지. 부하들은 그제서야 이해가 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구려가 오고 있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고구려의 개마부대는 순식간에 외나라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가야군사는 왕자와 장수만 찰갑옷을 입고 있는데 고구려는 모든 군사가 찰갑옷을 입고 말에도 찰갑옷을 입혀 완전히 무장을 했습니다. 고구려군이 움직일 때마다 쇠조각들이 부딪히며 귀를 찌를 듯 무시무시한 소리가 났습니다. 고구려군은 사람보다 긴 철창을 휘두르며 쇠못이 달린 신발바닥으로 달려드는 외나라의 병사를 찍어 눌렀습니다. 외나라의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가야 역시 뛰어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백 년간 전쟁으로 다져진 고구려의 개마부대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찰갑옷으로 무장한 고구려 군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겠어. 후퇴하라! 가야군은 낙동강변의 성으로 후퇴했습니다. 만약 이 성이 함락되면 곧바로 이시푸망이 있는 김해의 성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가야군은 고구려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성 둘레에 깊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러자 고구려군은 흙을 날라다가 구덩이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군은 이제 성 위에서 쇠 화살촉이 달린 화살을 쏘고 뜨거운 쇳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구려군은 가야군의 공격을 피해가며 구덩이를 계속 메웠습니다. 성의 또 다른 성벽 쪽에서는 고구려군이 최신 무기인 포차를 한 줄로 세워놓고 큰 돌을 한꺼번에 날려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성 안의 가야군은 큰 돌이 날아와 성벽을 부술 때마다 재빨리 나무 기둥을 쌓아 뚫어진 곳을 막았습니다. 가야는 신무기를 앞세운 고구려의 공격을 무려 10여일 넘게 버텨냈습니다. 오히려 초조해진 쪽은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군은 평양성에서 설화벌을 지나 가야까지 먼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라군을 대신해서 싸운다는 생각에 사기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고구려의 대장군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5만 대군이 먹을 식량도 바닥나고 가을이라 들판에는 말이 먹을 풀도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면 우리가 불리한데. 대장군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부하가 말했습니다. 바람을 이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람? 예, 가야군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예로부터 적이 강하여 쉽게 쳐부수지 못할 때에는 자연의 힘을 빌리라 했습니다. 지금은 늦은 가을, 나무들이 바짝 말라 작은 불씨 하나에도 금세 타오르지요.
그러니 바람의 힘을 빌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장군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기름 먹인 불화살을 성 안으로 날려라. 성 안이 불바다가 되면 마지막 공격을 할 것이다. 고구려와 신라의 군사들은 노포를 이용해 불화살을 성 안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때마침 강한 바람이 성 안쪽으로 불어 성은 순식간에 불지옥이 되었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이곳이 무너지면 가야는 끝장이다! 가야군은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고구려와 신라 연합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야군은 옷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고구려군을 향해 화살을 쏘고 쇳물을 내리부었습니다. 이렇게 가야군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 자연의 힘을 빌린 고구려군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가야 군사들의 뺨에는 끝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많은 잿더미 속에는 차로형의 시체도 있었습니다.